저는 일반 직장인인데 월급만으로는 조금 답이 없고 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업이 없을까를 찾다가 이 부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적게 벌 때는 한 200 정도 벌고 있고요. 많이 벌 때는 500 후반대까지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인분이 퇴근 시간이나 주말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인 건가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TV 보는 시간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장비 같은 거 특별히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요. 노트북으로도 하실 수 있고 핸드폰이랑 노트북만 있으시면 폭넓게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태블릿으로도 되고? 태블릿으로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업 같은 경우에 뭐 나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도전하실 수 있고요. 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충분히 다 지원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1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정말 열심히 한 거는 22년, 작년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그냥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그래도 한 6개월, 5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해보니까 시간 분배가 직장에 이제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일반적인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부업으로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충분히 부업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직장에서 소요하는 일하는 시간 빼고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TV 보는 시간에 저는 활용해서 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업을 처음 시작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업 하다가 다른 부업들이 별로 안 맞아가지고 이걸로 옮기신 거예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대리기사도 해보고 택배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투입되는 시간 대비 수입이 조금 변변치가 않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느껴서 이 부업으로 좀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업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업들은 막 사업자 등록하고 막 이래야 되는 부업들 있잖아요. 이건 사업자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지원만 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수익 인증된 자료만 보니까 많이 버실 때는 부업으로 이제 500 이상도 버시고 480도 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이제 지금 어떠한 부업으로 이렇게 버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했던 부업은 바로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이요? 데이터 라벨링이면 어떠한 걸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라벨링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해준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라고 사람이 일일이 다 데이터 값을 입력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했을 때 크라우드웍스나 라벨온이나 이런 다양한 AI 오픈 플랫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버시는 이 400이나 500 정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말씀해주신 곳 말고도 정말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업체들과 계약을 통해서 다른 업체 프로젝트를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제 시간을 최대한 라벨링에 할애해서 많은 곳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거고 그 업체들이랑 1대1로 계약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프리랜서도 업체랑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요.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일회성 아니면은 연달아서 2-3개씩 이렇게 한 해를 여러 업체랑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입을 저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걸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이제 고수익을 얻으려면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업체랑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좀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일을 찾는 것도 전문가의 영역에서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아시는 알바천국, 알바몬, 사람인 이런 데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AI 데이터 라벨링 사이트 말고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라벨링을 해주는 업체 있잖아요. 많이 주는 곳. 네. 이런 것들이랑 컨택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를 검색할 때 그냥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검색하시는 것보다 AI 허브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를 추천드리고요. 이 AI 허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자리 참여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별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셔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내 상황에 고려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AI 허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자리 참여라는 메뉴가 있는 거고 그 메뉴에 들어가면 데이터 라벨링을 일거리를 주는 리스트가 뜬다는 거잖아요. 네, 프로젝트별로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링크까지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링크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프리랜서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AI 허브에서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공고 보고 지원해가지고 하면 데이터 라벨링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게 알바 천국, 알바몬 이런 이제 알바 구하는 사이트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 천국, 알바몬 이런 자코리아 이런 데에서 알바를 만약에 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데이터 라벨링 업체랑 컨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마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검색을 많이 하실 건데요. 뭐 데이터 라벨링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아니면은 인공지능 학습 아니면은 국가사업, 재택부업, 재택 프리랜서 이런 키워드로 많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 다 연결이 되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플랫폼 중에 좀 알바몬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알바몬을 하면 내가 검색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이 연결돼서 비슷한 공고들을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많이 찾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검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AI 허브에서 일자리 참여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역 무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지역 무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주로 이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네, 지역 무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거의 이제 재택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이 들어가 있는 곳들은 그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으로 이제 하는 업무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알바몬 같은 경우에도 지역 무관으로 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했을 때 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알바몬을 검색할 때 이제 재택근무인지 프리랜서인지 항상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AI 이제 허브랑 알바몬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라벨링 업체랑 이렇게 컨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절차가 뭐예요? 이제 제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업체에서 확인을 하신 이후에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이다, 어떤 프로젝트고 단가는 뭐 얼마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먼저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다 확인한 뒤에 내가 이제 업체에서 요구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하셔서 그럼 이후에는 이제 뭐 프리랜서 계약서를 뭐 작성하고 업체에서 하는 교육도 참여하시고 중교육이죠. 중교육이 어렵다. 아니면은 이제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한 이후에 그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라벨링 업체랑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작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흔히들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면은 네모난 박스 치는 거 많이 생각하실 텐데 뭐 인공지능의 종류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라벨링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요. 뭐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걸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 뭐 박스 쳐서 태깅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3D로 작업을 한다라든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의 프로젝트랑 그리고 작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가이드 같은 거를 봤을 때 누구나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 건가요? 네, 흔히들 3D가 붙고 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다 초보자이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워낙 업체에서 가이드를 꼼꼼하게 만들어 주시고 교육도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다 지원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라벨링은 텍스트로 해가지고 글자로 하는 이제 라벨링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도형에다가 이제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게 있는 거고, 3D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또 작업이 있는 거고, 네네.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들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다고 했을 때 업체랑 이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작업을 해가지고 넘겼잖아요. 그러면 정산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산은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주 단위로 정산하는 곳들도 있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곳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작업한 작업물이 이제 정확한 가이드에 맞게 작업을 해서 오케이가 났을 때 좀 정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간은 뭐 1일에서 말일까지 작업한 한 달치의 작업을 다음 달 뭐 5일이나 10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산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세금 떼고 들어오는 거죠? 네, 다 세금 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라벨링 업체랑 이렇게 작업으로서 돈 버는 거 말고 검수만 해주고도 돈 벌고 이런 거 없어요? 라벨링을 하면 이제 작업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 작업자분들이 하신 거를 이제 제대로 했는지 하는 검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수자분들은 보통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조금 많이 해보고 오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검수자분들의 단가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자보다 더 높을 때도 있거나 아니면은 작업자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검수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업이든 검수든 간에 일단 다 지원해놓고 되는 대로 일단은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지원은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다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나랑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 프로젝트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좀 업체분들에게 이거는 뭐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하차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훨씬 더 뭐 여러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찾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의 데이터 라벨링 업체랑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작년 22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총 11곳 업체에서 정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프로젝트로 보면은 한 13개에서 15개 정도 될 거고, 정산받은 업체는 11개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받은 액수를 보니까 한 이제 5개월 정도 해가지고 한 1,500 이상이 넘어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출퇴근길이랑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직장인 월급만큼 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거는 퇴근 후랑 주말 시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11군데 업체랑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또 나랑 맞는 곳들을 정해가지고 두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주력으로 내가 열심히 할 곳 한 3군데 정도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업체마다 이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있고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11개를 동시에 하시는 건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시기에는 시간이 쫓겨서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11개 중에 나랑 가장 잘 맞는 이 라벨링 종류를 고르셔서 1개에서 3개 정도 프로젝트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아마 소득을 그래도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도 어떻게 보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업체들이랑 한번 해보고 여기랑 잘 맞다 싶으면 여기랑 계속 하는 게 좋은 거고, 여기랑은 좀 안 맞다 싶으면 그쪽은 그냥 양해 구하고 중간에 하차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만약에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냥 이제 프로젝트 하차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업체분들한테도 더 좋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다른 사람 또 구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업체랑 이 프리랜서 작업장 간의 소통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께서 성실하게 그냥 맡은 바 시간에만 정직하게 하시면 벌어가시는 소득은 그래도 최저시급 이상은 충분히 다 벌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는 한 군데 업체랑 만약에 이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업체랑 뭐 하루 이틀 하고 땡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업체에서도 뭐 프로젝트가 2개월짜리가 있고 뭐 3개월짜리가 있겠지만, 업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던 게 마무리가 됐다. 그럼 이제 업체에서도 이거 끝났으니까 다른 프로젝트 하실 분 이제 공고를 또 올려주시거든요. 또 이 참여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끝났으니까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다음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하고, 그럼 그렇게 이제 5개월에서 6개월은 지속적으로 계속 수입을 발생시키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는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 하시는 분께서 가이드에 맞게 성실하게 꾸준히 하셨다면 업체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조금 눈여겨 보시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뭐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안정성이 보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 돈 떼먹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돈 떼먹힐 염려는 없냐 또 이런 게 또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작년에 이렇게 하면서 1,500 했는데 전 돈 떼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업은 주로 국가 사업 위주로 많이 좀 참여를 했던지라 업체에서도 이제 사업비를 쓰시는 걸 이제 좀 깐깐하고 정확하게 이걸 집행해야 되다 보니 저는 일단 한 번도 떼먹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체들이랑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면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단 유의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하시는 분이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거다 보니 그래도 좀 책임감 있게 그리고 꾸준히 좀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를 꼼꼼하게 보시고 이 가이드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이드에 맞게 꼼꼼히 작업을 했으면 수정을 다시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간 대비 급여가 많이 올라가게 되시죠. 지금 이제 아마 데이터 라벨링을 아셨던 분도 있고 모르셨던 분도 있는데 아셨던 분들도 크라우드웍스나 이런 오픈 플랫폼에 가입해가지고 하는 것만 알았지 업체에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을 업체 컨택해가지고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데이터 라벨링을 뭐 기존에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처음 접하시게 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라벨링은 되게 정직한 일이거든요. 내가 이 시간을 쏟는 만큼 이 소득이 발생하고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든지 쉽게 많이 도전하시고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너무나 유익한 얘기들, 또 몰랐던 얘기들 알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